우리가 뭐 서서히 이제 모의고사에 어느 정도 나오면 좋지 뭐. 자, 우리가 할 책이 접선인데 보통 시험 범위가 접선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도를 극대극소를 조금 더 그러니까 극대극소로 살짝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뉘더라도 극대극소 정도까지는 할 가능성이 높고 조금 해놔야 중간하고 기말이 짧아요.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가 접선 어디에 했었지? 어디까지 했냐? 몇 번까지 했죠? 유형 9번 한참. 유형 9번이요? 유형 9번.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자, 먼저 접선을 했었으니까 글씨가 아주 나쁘진 않는데 옛날보다 글씨가 잘 안 써져. 갑시다요. 저번에 접선의 방정식을 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함수가 지워지고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기울기는 f-t죠. 그리고 요 점에서의 접선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외우셔야 돼. 요거는 y는 기울기가 f-t 이거 주저함수가 못 푸는 거예요. 이런 거는 꼭 외워야 돼요. x-t 더하기 ft 이렇게 외워둬야 된다. 요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설명하게 되는데 나중에 조금 어려운 거에서 중요한 내용도 하나 이따 설명해 드리죠. 자, 그러면 문제 갑시다. 600번 가볼까요? 600번. 603번 가죠? 603번부터 하겠습니다. 600번은 좀 쉬워 보여서. 자, 곡선 y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y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에다가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죠? 3차는요 그림의 형태가 세 종류입니다. 맞죠? 3차는 그림의 형태가 세 종류라서 하나는 극대극소를 갖고 있는 이런 함수가 있어. 수평선이 두 개 거리는 거죠. 다음에 수평선이 하나 거지는 함수가 있고 수평선이 안 거지는 대신에 사선을 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수평선이 안 겁니다. 사선을 긋는데 미적분 원에서는 수평선만 따지고 이 사선은 이과 미적분 2에 가서 배워요. 이렇게 세 종류의 3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3차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그리죠. 특수한 경우는 이것도 나올 수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해요.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했다 이거죠. 이렇게 서로 평행하다. A의 X좌표가 3이고 B에서의 접선이 뭘 지난다. 요거의 X좌표가 3이고 B에서의 접선이 어딘가의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이 얼마냐? A,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거야. 이걸 풀어라는 거죠. 그럼 나는 첫 번째가 요 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같을 거잖아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f-3이에요. 2분에서 3을 집어넣는 거야. 요거 미분할 줄 알죠? 3x제곱에 빼기 6x 더하기 1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27에다가 27에다가 6, 3, 18에다가 그럼 분함냐? 더하기 되니까 10인가요? 맞지? 6,
13, 18, 27, 9. 그 맞죠? 10. 자,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를 t라고 두면은 f-t라고 하는 것도 10이 나와요.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미분하면 3t제곱 빼기 6t 더하기 1이 10이어서 그죠? 뭐야? 1이죠? 1이 10이 돼야죠? 그러면 3t제곱 빼기 6t 마이너스 9는 제로가 돼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이에요. 3이는 3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그림을 잘못 그렸네. 요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4네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10이니까 y는 기울기는 10에다가 x 더하기 1 빼기 4를 지나가죠. 여기다가 요즘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내고 a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a 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푼다. 저 공식을 잘 쓰는 거예요. 여러 번 써야 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자, 603번 그렇다. 자, 606번을 하나 해봅시다. 거기 605번에 보면은 수직이라고 돼 있죠.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씨 마이너스 나옵니다. 알았죠? 고1 때 배웠던 수직일 때는 아주 그냥 아주 잘 써먹어요. 중3 때는 수직인 경우에 기울기 곱 마이너스를 안 써먹잖아. 고등학교 때는 아주 잘 써먹습니다. 알겠죠? 아주 잘 써먹어요. 수직인 경우는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쓰잖아. 이게 나중에 벡터에서도 나옵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간 화살표의 값어치하고 이쪽으로 간 화살표의 값어치를 곱하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보다 많이 쓰는 게 벡터가 또 있어. 근데 그 말은 수직인 경우를 무지 많이 다룹니다. 알았죠? 수직인 경우를 아주 많이 다루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를 쓰는데 수직인 문제를 아주 많이 수학은 다룰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알아두셔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606번 볼까요? 606번 도형 나온 거죠.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학생들은 좀 어려워했겠지만 606번은 자 문제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거기 3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정사각형이야. 그래서 x제곱 빼기 5x의 그래프에 접할 때 그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 있고 이게 정사각형이 있고 잘 못 그렸네. 깔끔하게 노려봅시다. 이렇게 x축, y축에 정사각형이 있고 3차잖아요. 요 기울기는 1입니다. 알았죠? 45도니까 3차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 요 점이 t, 얼마 있겠죠? 접선 f-t가 1이겠죠, 그죠? 그럼 요값 찾아요, 그죠? 요값 찾으면 요 직선 구해야 돼요, 그죠? x좌표는 y좌표 구하면 요 선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넓이 구하면 요 넓이를 구해가지고 4배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용은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어디 하냐? 그 유형 10번은 딱히 어려운 게 없어. 그냥 바로 유형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11번 갑시다. 그거랑 유형 10이랑 유형 11이 똑같네요. 자, 직선 이거가 곡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상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풀어봅시다요. y는 mx 더하기 요렇게 생긴 건 직선이죠? 요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는 몰라요, 그죠? 대신에 여기는 알잖아, 그지?
직선이라는 거는 두 개를 알려줘야지 풀게 돼 있어요. 보통 기울기하고 점이야. 둘 다 안 줄 때는 어려워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줍니다. 기울기는 몰라. 점은 알죠? 0,1을 지나요. 원도 두 개 주죠. 중심하고 반지름. 2차도 두 개 주죠. 꼭지점하고 대칭축을 줍니다. 그 두 개를 이용해서 푸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y는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생겼어요. 3차 이거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의 상수 n값을 구하나요? 먼저 여기 주어져 있는 녀석을 보면 얘가 홀수차만 있죠? x 3승 x 이렇게 홀수차만 있을 때는 저 3차가 원점 대칭이에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아니면은 요거를 x를 묶어내면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0하고 프라마이나 루트 2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x축, y축에 맨 앞에가 음수니까 요게 뒤집어진 그림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될 거예요.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0, 마이너스 루트 2. 내가 알았어요? y는 mx 더하기 2라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요쯤에 있겠죠. 여기가 여기 2죠. 2가 요쯤에 있어요. 여기서 접선을 긋는데 접선이 몇 개 나온다고 그랬냐면은 뭐야? 이거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네.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얘가 이쪽으로 지나가면은 무조건 한 점이죠, 그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여기랑 이렇게 접하면서부터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 두 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 넘어가면 한 점이니까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요 사이 범위까지가 답인데 요럴 때의 기울기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그죠? 요거보다 이렇게 되면 되죠? 음수죠? 요거보다 작으면 되는 거네, 그지? 따라서 여기를 구하면 돼. 여기가 t, 마이너스 t의 3승 더하기 2t인데 기울기는 얼마냐면 미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2예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y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2에다가 x 마이너스 t에다가 t의 세제곱 더하기 2t 이렇게 바로 써서 얘가 어딜 지나가냐 0,1을 지나가야 돼. 0,1을 대입하면 2는 여기다 0 집어넣겠죠? 그러면 3t의 세제곱이니까 2t 세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t 없어져요. t의 3승은 1이야. t가 1이죠. t가 1이면 여기다 1을 넣은 값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렇게 되죠. 이거 작은 거다? 커진 게 아니라 기울기가 이렇게 가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쪽 마이너스 무한대는 안 써도 그만이니까 이렇게 값이 되겠다. 그래서 상수 m의 값은 뭐야? 아 미안해요. 작을 때 3개죠? 왜 3개냐? 여기 하나 둘 바보 여기 있잖아. 여기 안 했다. 여기도 있다. 이렇게 3개. 그죠? 이게 2개가 될 때는 딱 요때네. 요때 딱 요때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만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고 요때니까 m이 마이너스 1일 때만 2개에 대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이렇게 되면 3개였다가 만약 이쪽으로 양수가 되면 이쪽 하나에서만 만나는 거니까 이때는 1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뀌는 상황이 된다. 그걸 찾아라 그 말이에요. 다음 613번 있죠? 그것도 하나 해봅시다. 613번. 자, 613번은
그 용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어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 함수 fx라고 하는 것이 함수 fx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이라는 것에 x 세제곱 더하기 a의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돼야지 역함수 있는 거죠? 그래프가 어떨 때만 역함수가 있죠? 역함수가 있다는 말은 역함수가 문제에서 역함수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있다는 말은 저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만 해야 역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역함수가 없습니다.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역함수가 있는데 이 그림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역함수가 있다는 건 이런 그림이 돼야 돼.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는데 이것이 있어. 이거 역함수가 있어. fx하고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이거 3차가 저런 그림인데 얘의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3차가 있었는데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3차가 이따구로 생겨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야 g라고 하는 것이 요거의 역함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만나는 데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fx 이코르 x라고 하는 것이 만나는 값이 두 개죠? 그러면 fx하고 x가 만나는 값이 두 개인 거야. 그걸 찾아야 돼. 그러면 요 x라고 하는 것은 0,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x축, y축에 이 그림이 여기가 a를 지나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란 말이에요. 0,0에서 여기에 접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여기 더 내려가서 이렇게 접하게, 아이고 잘못했다. 이 접하게 그리면 되니까 0,0에서의 접선, 요 접선이 0,0을 지나면 되겠죠. 요 점은 t, 3분의 1 t의 3승 더하기 a고 기울기는 미분하니까 t의 제곱이에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t의 제곱에 x-t 더하기 3분의 1 t 3승 더하기 a가 0,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t의 3승 3분의 1 t의 3승 더하기 a. 계산해야 되네. 이게 뭘 구하라는 거야? a의 값의 곱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3분의 2 t의 3승. 뭐지? x에 0, y에 0 넣었죠? 계산 틀렸냐? 아니죠? 맞죠? 이코르 a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하나 빼먹었네. 여기서 t 값이 1이죠?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t가 1이야.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맞지? t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t가 1일 때가 있고 t가 마이너스 두 개가 있구나. t가 1이면 a는 3분의 2고요. t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두 개겠죠? 이게 곱하면 돼요. 알겠죠? 이런 형의 문제인데 역함수라는 용어 때문에 해드렸습니다. 역함수라는 용어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 몇 개를 좀 해봅시다요. 몇 번 하냐면 605번하고 609번하고 612번 이렇게 세 개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장 좀 이따 마저도 풀어주시고 다음 장 넘어갑시다. 거기 유형 12번에 알아둘 게 있어요. 별표로 있습니다. 별표 치고
중요 내용이야 이거. 나중에 아주 쓸모가 많은 내용이니까 잘 적어야 돼요. 접선이 최소인 곳이 있어요. 3차인데 3차에 접선이 최소인 곳, 접선 기울기가 최소죠.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들고 있어야 됩니다. 3차의 접선 기울기가 최소인 곳인데 만약에 3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곳은 윤우야! 여기서 접선 이거죠? 양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는 0, 음수 가다가 여기에 음수가 되고 음수 0, 양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곳은 어디냐면 요쯤이에요. 요쯤. 여기가 어떻게 구해냐면 가장 높은 값하고 이걸 극대라고 해요. 가장 낮은 값을 극소라고 하는데 극대하고 극소의 정 가운데 값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접선이 최소인 곳은 여기를 관통해 갑니다. 관통 이렇게. 이거를 당구에서는 관통샷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공이 저 공을 밑 뚫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쑥 부드럽게 잘 치는 거예요. 관통술이라고 그래. 쑥 지나가요. 이게 접선의 길이가 최소입니다. 만약에 접선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3차를 찾아내면 여기죠. 이렇게. 그러면 접선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곳이 저기인데 저기를 어떻게 찾냐면 여기를 찾는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변곡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요 용어를 기억해 두셔야 돼. 여기에 미적분에 전에 있었다가 빠졌어요. 근데 이 용어는 요 말은 안 써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곡선이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순간을 다 변곡점이라고 해요.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요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여기는 어떻게 찾냐? 2번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값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변곡점 여기까지 됐죠? 요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 이게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찾냐? 극대값 찾아서 극소값 찾아서 중점을 찾으면 돼. 근데 문자로 돼 있으면은 계산하니까 복잡하게 나와.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 알았죠?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이 있습니다. 저 접선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이 여기 있죠? 그 점이 있으면은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으면은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쪽 부분 있죠? 요쪽 부분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개수가 3개 나옵니다. 여기 있죠? 여기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개수가 1개 나와요. 요 선 위에서 접선을 그으면 2개 나옵니다. 요 선 위에서도 2개 나와요. 요 점에서는 1개 나와요. 무슨 말이냐? 3차가 있는데 내가 접선을 긋는데 만약에 접선을 요쯤에서 걷어. 그럼 여기 하나 나오죠? 2개 나오죠? 이쪽에 3개가 나와요. 알았죠? 만약에 접선을 이런 데서 긋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야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데 접선이 1개 나올 때 그럼 요 점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건 출제자가 알고 냅니다. 선생님 왜 여기가 3개가 되고 왜 여기가 1개가 되고 여기가 1개 되고 이거를 유도해 주세요. 유도를 못하고. 알았죠? 유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옛날에는 이걸 유도를 했었어요. 지금은 유도를 못합니다. 일단 제가 할 줄 몰라요. 알았죠?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왜 못하느냐? 교과과정이 요걸 유도하는 단원이 빠졌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이게 나오진 않으니까 요 개수가 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3개냐, 2개냐, 1개냐 이 개수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의 문제 갑시다. 615번 가요. 615번.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0x. 이거 두 개로 풀이를 두 가지로 해봅시다.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0x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 그랬죠?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접선이래잖아. 그럼 기울기는 y 다시야. 3x제곱 빼기 6이 12x 더하기 10이 최소가 되는 거는 얘가 2차니까 완전 제곱해주면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x가 2였을 때 그 값이 최소가 되는 x는 2예요. 알았어요? 그럼 저 3차가 최소가 되는 그 값이 2,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최소가 되는 접선이죠. 2 집어넣으면 6, 4, 24에다가 더하기 20이니까 얘가 계산하면 4가 나와. 마이너스 2, 4에서의 접선이야. 이 접선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2, 4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냐?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인 건데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니까 8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1 되면 여기가 4죠? 이 넓이는 4, 8, 30, 16이 넓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로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 이거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서 0 되는 값이야. 그러면 한 번 미분 또 한 번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12가 0 되는 거. 아 x이구나. 이렇게 바로 찾으면 그럼 이 집어넣으면 4 나와서 산정이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는 말은 그냥 문제를 내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 원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현이었다 말이야. 알겠어요? 표현이다. 그래서 내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3차에서 여기가 기울기가 최소인데 4차에서도 기울기가 최소인 게 있나요? 자, 4차는 그림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4차의 기울기가 최소인 곳은 계속 작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없어요. 알겠죠?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굴곡의 모양이 변하는 점은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하다가 요 지점에서 위로 볼록하죠. 또 요 지점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4차의 그림을 그릴 때 대강 너무 대강 그리는 학생들이 많아. 대강 그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강 하다가 못 찾는 경우가 있어. 4차의 그림을 그릴 때도 이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다가 요 지점에서 위로 볼록해주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 지점에서 관통하잖아요. 이렇게 관통하는 직선이 지나가니까 만약에 요즘에서 여기 접하는 걸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요 밑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게 그려야 돼. 조금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 그릴 때. 그래서 요걸 선생들은 아는데 학생들이 여기를 못 찾아. 그래서 잘 틀려. 그런 경우가 꽤 돼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접선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건 중요한 수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잘 낸다. 그거 하나는 알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유형 13번 하는데 유형 13번에 보면 거기 그래프가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를 설명을 할 건데 시험에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있어.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인 곳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풀이가 두 가지야. 거리가 최소인 것을 찾으라고 하면은 요 점을 t, ft라고 하고 알았죠? 요 직선까지 요 점에서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죠.
한 지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그죠?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절대값이 주어진 식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만약에 풀잖아. 이렇게 풀면은 요게 절대값이 들어있잖아. 요 함수식에. 그럼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거꾸로 올린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상황을 처리하는 거야.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요 지점인 건 알아. 이걸 어떻게 찾아? 요거하고 평행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있죠? 만나는 점에서 여기까지가 가장 짧게 돼요. 그래서 평행선을 거둬가지고 요거하고 평행선과 만나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다. 평행선과 만나는 점이 있어요. 평행선과 만나는 점. 이렇게 두 가지의 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험에서는 이게 더 쉽게 풀리고, 이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예 요런 문제 대신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문제가 나올 때 fx의 절대값 어쩌고저쩌고 이거 풀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 함수를. 알겠어요? 그래서 미분에서 나오는 건 이 절대값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가 다 어떤 수학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부러 쓸데없이 내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미분에서 아주 많이 씁니다. 알았죠? 그럼 꺾고 올리는 거 알았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문제를 이제 풀 거예요. 여기는 난이도가 높다고 그랬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자, 풀어봅시다요. 어느 거냐? 먼저 617번하고 그 다음에 620번, 621 여기 좀 난이도가 있네. 617번 하죠.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 이거는 뭐 2차잖아. 619번 합시다. 3차 위주로 해야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빼기 5x, 이것도 2차네. 이렇게 생긴 게 있다. 그림이 x제곱 빼기 5x 이렇게 생긴 게 있다. y는 x제곱 빼기 5x, 여기는 0, 여기는 5 이렇게. 여기서 PAB라고 하는 AB는 원점에서 곡선 66까지를 움직입니다. PAB는 원점에서 66까지. 여기가 66인데 PAB가 P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여 갈 적에 OPA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O하고 P하고의 A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넓이가 제일 커라 이거죠? 요 넓이가 가장 크게 될 때는 어디냐 이거죠. P가 어디쯤이네. 그 P는 요렇게 생긴 요 기울기하고 평행하고 연결한 요 점일 때가 최소다 이거예요. 그럼 요 점은 어떻게 찾냐? 요 점은 찾으면 되죠? 요 점은 요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요 기울기도 1이 되는 거니까 t, t의 제곱 빼기 5t라고 놓고 기울기는 2t-5인데 얘가 기울기가 2죠. t는 3이에요. 아, 그럼 요 점의 이름은 3,9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인가요? 3, 마이너스 6 요런 점일 때 그렇구나. 619번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럼 AB 찾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620번하고 21번이 있는데 똑같아 보여요. 근데 20번 하겠습니다. 20번이 학생들이 더 잘 틀려. 620번을 제가 합니다. 문제 가볼까요? 620번. 문제는 뭐냐? 거기 ax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돼 있어. 함수가 fx가
a의 x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이죠. 요 제곱은 중분인 거야. 이렇게 생겨가지고 a가 2분의 1보다 크다야. 그럼 이 그림이 배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0하고 2를 지나는 거죠. 0하고 2를 지나는데 얘가 중분이고 0 지나니까 그죠? 얘가 이렇게 생긴 그림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y는 x라고 하는 것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 여기에 y는 x가 들어가잖아요. 원점이 아닌 점을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위에 곡선 위에 p라는 것이 있는데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여기에 P가 있는데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곳 요쯤이죠? 그 점은 어떻게 찾냐면 요거랑 평행으로 걷을 때 요 점이 P가 되는 거야. 요렇게 생겼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 저 P의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이 2분의 1.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얼마죠? 그러면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얘랑 같아야죠. 그러면 기울기는 2분의 1이니까 F 다시 미분에서 2분의 1 집어 계산한 값이 1이겠죠. 그 저거 미분을 해. 저거 미분하면은 요거 고배 미분이니까 그죠? 다 이거 전개해서 미분하는 답은 없지. 미분하면은 더하기 그대로 두고 미분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A에 2분의 1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설람네.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2 요런 걸 정리해서 계산한 값이 그 A가 나오겠죠? 그러면 답 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됐죠? 다음 자 유형 14번 가봅시다.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거죠. 자 0,2에서 몇 번이냐? 어렵냐? 알아듣죠? 623 0,2에서 y는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x 더하기 4 0,2가 있어요. 0,2에서 여기에 그 접선을 구하래. 0,2에서 그었다니까. 이 3차가 있으면 0,2가 뭐 요쯤에 있다는 거지. 뭐 정확히 몰라도 돼요. 요 접선을 구했더니 이 접선이 x축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x축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요런 데를 넓이 구해봐라. 그럼 내가 구할 건 저 접선부터 구해야죠. 요 점을 x를 t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t의 3승 더하기 t 더하기 4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의 3승 더하기 t 더하기 4라는 접선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얘가 0,1을 지난다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2 이렇게 하면 3t의 세제곱이니까 2t 세제곱 나오죠. 다음에는 요거 계산은 마이너스 없어지죠. 더하기 4예요. 그럼 넘어가면 2t의 세제곱이 마이너스이니까 t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t 하나 나오네. t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게 1이죠.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없어지고 4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니까 요 직선 대각 그리면 2를 지나고 그죠? 이렇게 생겼네. 요 넓이 구하라는 거죠? 답은 1이에요. 이해됐죠? 어려워요? 이게 연점 쓸 적에 내가 이게 많이 봤는데 막 하고 요 식에다가 막 넣어서 계산하고 하면 나중에 또 어디다 넣을지 모를 때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의 차이는 너저분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건들지 말아야 돼. 요거 딱 요 틀은 내비두고 여기서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넣고 자꾸 이렇게 찾아야 돼. 그냥 여기다 막 지우고 넣으면 그 다음에 원래식이 없잖아. 못 찾아. 그냥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알았죠? 요거 염두에 두셔서 풀고 계셔라. 알겠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까지 조금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곡선 밖에 그은 점에서의 접선의 활용이다. 이게 나온 거죠. 여기 이제 계산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632번, 633번이 다 조금 식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경우인데 여기는 630번도 문제가 괜찮아서 630번도 풀겠습니다. 630번. 가봅시다. 점 1,K에서 여기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때 세 점의 좌표가 등차 수열이다. 630번인가요? 1,K가 있어요. 여기에서 3차에다가 그어요. 여기가 얼마냐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x 세제곱이죠? 빼기 2x 더하기 이렇게 생긴 3차에다가 접선을 그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 시작. 요렇게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 접선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접선이 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 이쪽에 접선이 생겨요. 이렇게 접선이 세 개가 생기는데 그 세 점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주어진 요 값하고 여기 주어진 요 값하고 여기 주어진 요 값이 등차 수열이니까 간격이 같은 거예요. 등차 수열이니까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K를 찾아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실으실 거는 요 위에 있는 점이 접점을 정해야 돼. 아무 세 개나 아무 하나를 t 값이라 t가 이제 세 개가 나와야 돼. t, t의 세제곱 빼기 2t 더하기 2고 기울기는 3t의 제곱 빼기 2니까 접선의 식을 쭉 써야죠. y는 미분한 건 3t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라고 하는 3차예요. 얘가 어딜 지나냐? 1,K를 지나잖아요. 1,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K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이니까 2t 세제곱이고 다음에는 요거랑 요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면 3t 제곱이고 요거랑 요거 만나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됐죠? 요거 다 넘기면 2t의 세제곱 빼기 3t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3차인데 여기 t 값이 3개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둘, 3개. 이게 등차 수열이라며? 그죠? 그러면 3개가 등차 수열이니까 요 3개의 근을 모두 더한 거, 모두 합한 거, 세근의 합?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니까 2분의 3이죠? 맞죠? 이게 등차 수열이라며? 미안해요. 등차 수열이니까 굳이 이렇게 할 거 없이 3개가 등차면 여기 하나가 알파 마이너스 d, 하나가 알파 더하기 d 이렇게 풀면 되네, 그죠? 그러면 다 더하면 3알파죠? 3알파가 얼마냐면은 2분의 3. 그럼 알파는 2분의 1이네요. 알파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d. 알파가 2분의 1이네. 그럼 요 2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그냥. 왜냐면 K만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8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k 더하기 1. 그러면 k 값 나오죠? 왜 두 개씩 곱해 더하고 다 곱한 것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이거 근이 나왔으니까 이거 넣는 거야. 이게 약간 요령이죠? 다 주전주제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거 넣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630번이에요. 저기 근의 뭐죠? 등차 수열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다음에 유형 16하고 17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공통 접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통 접선. 제가 전 시간에 공통 접선은 설명 안 했죠? 저번 시간에 할 때? 자, 공통 접선은 뭐냐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인데 하나는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요거하고 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알았죠? 요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났을 때에 공통으로 들어간 접선 얘에 관한 식 이런 경우 하나. 또 하나는 요 함수가 있고 또 다른 함수가 만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접선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요게 F고 요게 G.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나오면 계산이 복잡하겠죠. 그죠?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요 점을 T라고 놓으면 접선이 요거에 해당되는 접선을 구하면 Y는 F-T X-T 더하기 FT. 그죠? 요 G에 관해서 접선을 구하면 Y는 G-T. 접선을 따로따로 구해. 이렇게. 그게 어떻게 해야 돼?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돼. 근데 이런 경우는 점이 다르잖아. 그 점을 두 개를 정해. 여기 하나를 S. 여기 하나를 T. 그래서 요 S에 관해서 공통 접선을 구하면 칸이 모자란다. 에이씨 써. Y는 F-S X-S 더하기 FS. T에 관해서 접선을 구하면 Y는 G-T X-T 더하기 GT. 근데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계산이 문자가 두 개니까 좀 복잡해. 이건 간단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학교 시험에는 얘가 나오겠죠. 얘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 학교 선생님 이게 일부러 계산 어려운 거만 골라내셨네. 그건 다 요거야. 두 종류가 있는데 주로 우리는 요거 위주로 본다. 실전에도 가면 이게 나오면 아주 까다롭죠. 이거 어떻게 계산 문제지 이게 의미를 묻는 건 아니잖아. 이게 있긴 있다. 두 종류를 따지는데 첫 번째 걸 더 좋아한다. 자, 그러면 거기에 16번 설명하고 17번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거기에 설명은 문제로 풀죠. 어느 거부터 푸냐면 635번을 풀어봅시다. 635. 자, y는 x3승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x3승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함수가 뭐 대강 있다 치자. 또 하나 함수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를 지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2차가 y는 x제곱 더하기 cx가 모두 요 점을 지나는데 요 점의 이름이 1,2예요. 그리고 나서 공통인 접선을 가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풀 거예요. 그럼 풀이는 어떻게 되냐? 솔루션은 먼저 1,2를 둘 다 지나니까 그죠? 위에다가도 1, 2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죠. 그죠? 여기다가도 1, 2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두 개씩을 찾았죠.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 이걸 다 정리하면 오른쪽이 같았다는 뜻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도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1에 해당되는 F-1하고 G-1이 같다는 거죠. 미분해서 1 집어넣는 게 같다야.
저거 B분해해서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예요. 요거 B분해해서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C예요. 요 세 개 연립하면 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알았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요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요거 이 내기가 이거 해가지고 요거 쓰고 이거 쓰고 전개해서 갖다 놓고 풀면 똑같아. 그거를 조금 정리한 것 뿐입니다. 얘는 조금 더 불편합니다. 이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건 학교 선생님도 야 이거 내는 거는 좀 내 미심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용은 두 가지가 있지만 잘 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유형 17은 그냥 알고만 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유형 18번 갈까요? 여기는 이제 도형 문제라 뭐 이건 딱히 뭐 접선의 그냥 응용 문제니까 나온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인 곡선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데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원하고 2차가 접한 거예요. 이렇게 2차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좌우 대칭이에요. 포물선은 저 대칭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접했잖아. 그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접한 거에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이게 수직이 돼요. 맞죠? 그럼 나는 요 점만 찾으면 처리할 수 있는데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씨 마이너스 1이죠. 이거를 최대한 이용할 거야. 요 점이 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네 요게. 그럼 요 점을 t,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라고 이렇게 두면 기울기, 요 기울기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t가 돼요. 그 다음에 요 기울기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기울기니까 여기서 여기 뺀 거분에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가 돼. 요 기울기는. 요 기울기는 요거야. 두 개를 곱하면 기울기 곱순 마이너스 2죠. 플러스 되죠? t 지워지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8은 1이죠? 넘어가면은 2t제곱은 7이네. t제곱은 2분의 7이죠? 그 루트 2분의 7. 여기 하나, 여기 하나라는 얘기네. 두 개 나오니까.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오씨. t값을 찾아? 오, 뭐야? 그럼 요 하나 찾으면, t가 루트 2분의 7. 루트 7.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7에다가 4. 2, 4, 8. 2분의 1이네. 그러면 요 거리는 루트,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이니까 2분의 7 더하기 4분의 1인가요? 이게 반지름이에요. 근데 원의 넓이 구하랬잖아. 그럼 파이 r 제곱이죠? 요거 더해주면 되네. 그러면 4분의 15인가요? 4분의 15파이네. 있네.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꼭 이게 틀린 것 같아, 느낌이.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꼭 안 떨어지잖아. 중학교 때랑 다르게. 그럼 꼭 틀린 것 같은 느낌을 다 가져. 그러니까 그냥 무던하게 내가 식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안 틀렸다고 생각하고 풀면 되더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 설명이 유형 18번에 원이 나왔을 때는 아니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 이게 원이 나왔을 때는 그렇다. 만약에 원이 바깥쪽에 2차랑 접했다 하더라도 뭐 어떤 곡선하고 접하면 똑같아. 여기서 중심에서 이렇게 다잖아. 접하면 이렇게 이게 수직이 되겠지.
알았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수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유형 19, 유형 20번 하고 유형 21번 있어요. 여기가 유형 21번 있죠? 여기가 아주 난이도가 높고 하나 나와요. 그거를 설명할 건데 무슨 얘기냐? 이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외워야 돼. 우리가 미적분에서 무슨 정리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이값의 정리라는 거야. 교과서에 있는 거죠. 사이값의 정리라는 게 하나가 있고, 다음에 노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야. 다음에 아주 중요한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적분에서 중요한 건 세 개야. 사이값, 롤, 평균값. 이 세 개의 정리가 아주 잘 나와요.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돼.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가 있는데, 롤하고 평균값은 미분이 들어가. 얘는 미분이라는 단원에서 나는 거. 얘는 미분이 아니에요. 사이값 정리는 어떤 거냐면 F 알파하고 F 베타가 음수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 사이에 실근이 있어.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롤의 정리는 뭐냐? 어떤 함수가 요 값하고 여기에 있는 함수 값이 같아. 요 값하고 요 값이 같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그죠? 당연히 여기서는 이어지고 미분이 돼야 돼.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존재해. 이게 롤의 정리야. 당연하잖아. 요 미분하고 연속인 거면 요게 값이 같잖아. 이렇게. 그럼 요거랑 값이 평행관계 있을 수밖에 없어. 없을 수가 없어. 이거를 롤의 정리라고 그래.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증명은 내지도 않고 그냥 요 내용이 있다는 거. 평균값 정리는 요 값이 틀어져요. 그래서 FA하고 FB가 달라. 이러고 연결돼 있어. 그러면 요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 이상 문제예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 요거 잘 외워야 돼. B-의 요게 기울기죠? 요 기울기랑 같은 거 다 있어. 어디에? A하고 B 사이. 그래서 이게 세 개예요. 사이값 정리는 미분이 아니야. 롤의 정리는 F-C가 여긴 거야. 요거는 F-C가 있는 거야. 이걸 찾는 거야. 그리고 미분이 들어간 거야. 이 두 개는. 요거는 미분이 아니야. 그런데 미적분 문제에 사이값, 롤, 평균값을 세 개를 세트로 내.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이럴 때는. 자, 이건 왜 요 정리를 세트로 낼 수밖에 없냐면, 어떤 식의 근을 구할 때 못 찾을 때는 이런 방법들을 써서 처리했어요. 이거를 뉴턴의, 요렇게 미분을 써서 하는 게 뉴턴의 근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몰라도 근접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근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같은 세트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사실 이게 한 덩어리로서 보통 다루죠. 자, 문제를 갑니다. 문제로 가서 어느 거냐면 648번을 가요. 648번에 가면은 그 그림이 요렇게 주어졌어. 이제 대강 그렸다 치자. 여기하고 여기가 있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값은 몇 개냐? 이렇게 그럼 이거랑 미분해서 수평이 거지는 게 이렇게 3개, 4개, 5개면 5개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648번은 손을 샤프로 딱 거봐. 그리고 평행선을 거서 만나는 게 몇 개인지 세주면 되지? 맞죠? 샤프 딱 거. 그래서 몇 개인지 쭉 거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죠? 자, 649번이 있어요. 649번은.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나 보지?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이렇게 있어. 아 이게 좀 내가 이게 약간씩 삐뚤어지는구나. 아이씨. 아 내가 잘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있다. 자 여기서 A하고 B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야. A하고 B에서 이건 수평이잖아요. 롤의 정리는 미분에서 0 되는 게 있어요. 두 개죠. 알았죠? 다음에 A하고 C에서의 평균값 정리, A하고 C 여기서 평균값 정리 요거랑 같은 거 하나, 둘, 세 개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 어려운 문제에 적용이 돼. 어려운 문제에 적용이 되는데 그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막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은 막 문제를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요 기울기랑 같은 게 몇 개 있게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두 개 있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거지는 요 값을 찾아내고 요 값을 찾아내고 뭔가를 어떻게 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근데 너무나 다분히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저런 표현으로 많이 문제를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평균값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이게 나올 거라는 거 알고 문제를 풀어도 못 풉니다. 나올 거라는 거 알고 푸는 데는 안 될 때가 많아. 뭐나 꽈놔서 그런 거지. 요걸 꽈놓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다음에는 어디를 하냐. 117쪽에 알겠죠? 660번부터 좀 갑니다. 자, 요거를 쓰는데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이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대부분 해줍니다. 어느 거냐면 660, 661, 662, 663 요 4개 있죠? 4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4개 중에 하나가. 자, 뭐부터 할 거냐? 663번부터 하겠습니다. 23년도 6월달 고3 모의평가 8번이야. 그 뭐야? 30문제 중에 맨 앞쪽에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뭔 개소인가 해서 못 풉니다. 이거부터. 이렇게 663 8번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고. 근데 패턴만 알면 그대로 잘 됩니다. 패턴만 알면.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f, 이거 학교 시험에 잘 나와. f5의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죠. 요거 밑에 것까지 가나를 봅니다. 먼저 F1이 3이죠. 그 다음에 범위가 나와요. 1에서부터 5죠. 미분도 나오죠. 이거하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뭔가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내용 나오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범위하고 미가 나와야 돼요. 구간이 나와야 된다. 두 개가 거의 나오면 평균값 정리지 않아? 나와요. 로라는 건 평균값입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를 보고 이제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야 돼요. 얘가 이게 범위가 있고 얘가 있으니 평균값 정리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평균값 공식을 딱 써요. A, B니까 B-A분의 FB 마이너스, 그죠? FA 이것이 F-C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평균값 정리가 1하고 5 사이면 썼어. 그 다음에 얘는 몰라. 얘는 3이야. 얘는 5보다 크죠. 근데 얘가 얘랑 같아. 그러면 결국 얘랑 같으니까 이 새끼가 자 미분한 게 5보다 크면 얘도 5보다 크겠지. 그럼 얘도 5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4분의 F5 F1은 3이 5보다 커야 돼. 4, 5, 20 그죠? 넘어가면 F5는 23보다 크다잖아. 답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패턴을 기억해야 돼. 선생님 이게 평균값 정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몰랐어.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딱 범위하고 구간하고 미분이 나오면은 되더라. 대부분이 거기 맞춰낸다 말이야. 평균값 정리라고 알려주면서 문제를 내는다 말이야. 딱히 더 엄청 벗어날 문제는 없다. 알겠죠? 평균값 정리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660번도 해봅시다. 660번. 여기 다 할 거야. 알았죠? 660번. 나는 알지. 나는 대학교에서 냈으니까 당연히 이거 잘 알지만 여러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낯선 거예요. 자, 다음은 660번입니다. 문제 볼까요? 미분 가능한 함수 어쩌고 저쩌고의 값을 구하라. F1 어쩌고 저쩌고죠? 근데 그 밑에를 봐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 나왔죠. 그죠? 미분 나왔죠? 근데 보통 평균값 정리의 특징은 요런 게 나와요. F-X가 몇 개 딱 주어져 버려. 그 다음에 F0이 3이다가 나왔죠? F0이 3. 평균값 정리가 거의 이게 평균값인지 몰라. 뜬구름 잡기처럼 보여. 처음에는. 그러면 0하고 1로 쓰는 거 아니야? B-A, 1-0에 F1-F0이죠. 이게 뭐랑 같아? F-C야. C라고 주면은 알아채니까 그냥 X로 주는 거야. 어차피 X 값이니까. 썼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니까 이 새끼도 마이너스 2하고 2에 있겠지. 얘도. 당연한 거 아니야. 1은 안 써도 되고. 이 3이야. 그러면 F1에서 3을 뺀 것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야. 3을 더해줘. 이게 2죠? 3을 더해줘. 3을 더해줘. 3 더해 3 더해 1. F1. 끝. 되죠? 이게 처음에는 개떡같습니다. 시험에 공부를 대강한 사람이 딱 보잖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뭐야? 그런 경우가 비중 있습니다. 이거 661번입니다. 661번. 지금 한 거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f-x가 2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fx 더하기 마이너스 fx 더하기 fx 더하기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다가 x 더하기 2 마이너스 x 빼기 2를 써요. 이거랑 똑같은 범위를 써줘. 그래서 밑에가 분모가 얼마가 돼요? 3이죠. 3. 네? 3이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러면 쌤 됐죠?
됐죠? 얘가 뭐예요? 얘가 F-C 아니야? 맞죠? 근데 리미트 씌우면은 2로 간다면서. 야, C나 X나 똑같은 거야. 리미트 C가 2로 간다면서 거기다 3이니까 답은 6이야. 됐어요? 됐죠? 됐지? 다음 662. 자, 662는 외워라. 잘 들어요. 거기에 fx가 2차인데 2차라고 주든 말든, 응? 주든 말든 거기처럼 나온 게 있어. h에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요거하고 f 다시가 있잖아. x 더하기 ph 이거 평균값 정리 아니야? 맞지? 이거 기울기고 이거 f다 저거랑 모양만 바뀌었잖아. 이렇게 살짝. 이거 평균값 정리해요. 이때 p값을 구하라. 무조건 2분의 1이야. 어떤 함수를 하더라도 증명은 몰라.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